제 생각에는 4,500에서 5,500 사이에서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장세가 연출될 거다. 이 환율 특히 지금 뭐 다시 1,50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또 외국인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지수만 보고 계속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 조방원 뭐 이런 거 보면 원전주 같은 거는 뭐 바닥에서 뭐 6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오른 종목들에 몰빵을 하고 현금은 없고 조정이 또 쫙 오면은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고 이렇게 4,500에서 5,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암만 평가선이 난다고 내 통장에 돈이 현금으로 꽂히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거든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목왕 김명수입니다. 한 6개월 만에 우리 경제 원탑 구독자들과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정말로 주식시장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식 투자에 관심이 커지는 시점인데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을 보면 지수가 굉장히 강하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그 체감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종목 간의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것 같아요. 특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두 개가 뭐 코스피 시총의 거의 40%를 육박하면서 쌍끌이로 이렇게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강세장의 한 면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강해졌냐 보면은 유동성이 고객의 탁금이 뭐 한 작년 4월만 해도 뭐 한 50조 뭐 이렇게 됐던 게 거의 지금 90조까지 오르고 신용 잔고도 30조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고 또 무엇보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기대가 커지고 그동안 이게 진짜 뭐 3천 돌파하나 뭐 어쩌나 뭐 이러다가 어느새 4천 돌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거 진짜 가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증시가 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돈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의 돈의 방향이 그동안은 너무나 부동산 거의 뭐 사람들의 재산의 뭐 7,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 특이하게 세계 유일하게 그런 나라인데 부동산에 너무 묶여 있던 돈들이 지금 정부의 10월 15일 날 강력한 대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수요를 차단하고 있고 또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무조사 그거 부동산 감독원, 금융감독원처럼 만들어서 뭐 탈탈 털겠다. 이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잘못하다가 10년치 세금 한꺼번에 물어내고 가상금까지 보태서 내면 어마무시한 돈을 물어내야 되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예금 이자율이 얼마 안 되고 또 채권 이자율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유동성이 점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인데다가 특히 또 작년에는 그 소위 조방원이라고 그러죠. 조선방산 뭐 원전주 이런 것들이 이제 수주도 많이 하고 실적도 개선되고 또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굉장히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보듯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전에는 좀 제가 봐도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단타 위주로 그 큰 자금을 갖고 와서 단타 위주로 뭐 단기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이제 포지션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중장기로 이렇게 좀 태세가 자세가 전환이 됐고 또 지난 과거 정부의 한 3년 동안의 이게 억눌린 투자 심리가 억눌렸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개선이 된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가 제일 좀 관심사가 많을 텐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고점에서 완만한 상승을 하면서 이게 오르내리 진폭을 하면서 움직일 것 같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단기 급락 후 반등의 시나리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뭐 30도 각도로 우상향으로 쭉 가서 뭐 6천 돌파하고 이런 시나리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4,500에서 5,500 사이에서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그런 장세가 연출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환율 특히 지금 뭐 다시 1,50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환율이 1,500원 넘으면 또 외국인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환율과 그다음에 글로벌 금리 그리고 진짜 조방원 여기 진짜 숫자로 보여주냐 실적을 그리고 또 아울러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느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이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게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지수만 보고 계속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뭐 조방원 뭐 이런 거 보면 원전주 같은 거는 뭐 바닥에서 뭐 6배 막 이렇게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오른 종목들에 몰빵을 하고 현금은 없고 또 조정이 또 쫙 오면은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고 기준 없이 매매하고 뭐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4,500에서 5,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무엇보다 평가이 뭐 이런 것보다는 실현이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실속 있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암만 평가선이 난다고 해도 내 통장에 돈이 현금으로 꽂히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급등락에 예상되는 이런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실현이익을 적절할 때 만들어서 내 통장에서 일단 채워놓고 또 다른 종목 갈아타서 움직이고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주도주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김정수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26년 주도주 섹터 후보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주도주. 그럼 아주 말이 좋죠. 상당히 말 그대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주도주,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말하는 주도주는 그냥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종목, 또 개인들이 많이 몰린 종목, 이런 거를 좀 주도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시장이 흔들려도 수급이 그대로 남아있는 종목. 두 번째로 한번 오르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이렇게 오르내리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번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중심이 되는 그런 종목들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조방원, 소위 이런 종목들이 조선, 방산, 뭐 원전 정말로 많이 갔죠. 근데 올해도 그런 종목들이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시장 구조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바이오주나 기타 뭐 게임 엔터 뭐 NFT 뭐 이런 종목들은 다 이미 그 바람이 지나갔고 실적이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조선주 보면은 굉장히 실적이 작년에 수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수주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이번 올해부터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면서 이익이 실현되고 우리 눈앞에 나타날 거다. 그것도 매분기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방산주도 지금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태 이런 거 봐서 이 방산주 정말로 국방 이런 거 안 하면 하시라도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거의 국가가 매달려서 이제 이렇게 막 그 우리나라 K방산이라 그러죠. 그거를 사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저희 나라는 가격도 싼 데 비해서 납기를 탁탁 맞춰요. 근데 이런 저희 나라와 같은 제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특히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산이 일종의 테마가 아니고 국가의 계약 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원전도 이게 뭐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원전 뭐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여러 가지 능력을 고루고루 다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뭐 한 5나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끼고 거기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할 수 있는 나라,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안 되고 원전주가 보면 정말로 AI 산업에 뜻하지 않은 수혜를 잇고 있어요. 이게 전력 수요가 AI 산업을 하다 보면 조그만 데이터 하나 세워도 웬만한 중소도시 전력 수요량보다 많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그 전력 소비가 많아갖고 그래갖고 이 아주 거대한 그 발전 시설보다 작게 이런 작은 단위의 중소형 모듈의 그 발전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을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원전주가 앞으로 상당히 계속 그 각광을 받을 것 같고 아울러서 뭐 반도체주도 마찬가지죠.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전력 송배전 아까 말씀드린 그 원전에서 발생한 그게 이제 거기서 생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 센터까지 송신이 돼야 되는데 송전이 돼야 되는데 이 장비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그 좀 현대화됐다 그러나요? 근데 오히려 선진국들은 그게 현대화가 안 됐어요. 벌써 이미 수십 년 전에 깔아놓고 있어갖고 그 가는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 교체 해지되는 상황이라서 이 대체 설비 때문에 앞으로 이 전력의 송배전
관련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뜰 거다. 그래서 뭐 최근에 대한광통신 여기가 뭐 바닥 대비 역사적 신저가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대한광통신이. 뭐 그런 정도로 그런 아류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쏟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력 송배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조방원 뭐 이런 거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전력 관련주 거기에서 따르는 중소기업 조그만 소규모의 기업들이 대한광통신처럼 올라갈 기업들이 많다. 이거를 우리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주도주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주도주를 찾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주도주 탐색에 5단계, 저 나름대로 단계를 만들어서 이런 조건을 다 통과하는 그 주들은 주도주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스텝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의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보는 게 개인 돈이 아니고 큰 돈이 진짜 들어오는 거야. 기관과 외국인. 인들의 정말로 큰 돈이 이 섹터에 뭉텅이로 쭉쭉 들어오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단발성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또 조정이 들어와도 이 거래량이 많이 죽질 않고 살아나는 그런 상태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돈의 성질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지수가 빠질 때도, 주도주는 지수가 빠질 때도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봐야 됩니다.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무너지는 그런 종목은 주도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주도주가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빠져도 버티면서 혹은 더 강하게 가는 주들을 이렇게 주도주로 봐야 되고, 세 번째로 이 오르는 구조에 있어서 우상향으로 가는 구조에 있어서 한 번 오르고 끝날 구조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오르내리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갈 건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으로 못 가는 종목들은 급등 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반등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우하향으로 싹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를 그럴 종목으로 가야 되고, 또한 네 번째로 이 산업 자체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조금 전에 조봉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렇게 잘 갔지만 올해도 잘 갈 거다. 이렇게 산업 자체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안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확인차에서 주도주가 아닌 거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막 폭등해요. 급등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살짝 바람이 지나가면 또 폭락을 하죠. 많이 하락을 하는데,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아요. 많이 오르지 않고 눌릴 때도 그렇게 많이 누르지 않으면서 그 대신 꾸준하게 가죠. 꾸준하게 가는 게 주도주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도주를 이제 가짜 주도주를 걸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짜 주도주를 걸러내느냐? 첫 번째, 하루에 막 20% 오르고 상한가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주들은 주도주라고 좀 보기 어려워요. 그냥 테마주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유 없이 상한가 가는 종목, 이것도 테마주로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주식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종목, 그것도 가짜 주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간다 하면서 묻지 마시고로 이렇게 말이 많은 종목, 이런 것도 가짜 주도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크리스트를 동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첫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인가, 또 지수 하락 시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나, 또 세 번째로 급등 후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 조정 후 다시 고점으로 복귀하냐, 또 산업 자체가 중기 이상의 이렇게 발전 단계에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느냐, 또 개인이 아닌 큰 돈이 주도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한 6개 정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이 중에서 4개 이상 해당될 때만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주도주가 꼭 뭐 이렇게 날아가고 뭐 이런 종목이 아니고, 그런 거를 다 빼놓고 과연 이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도주를 선정을 해야 실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흔히들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라고 하잖아요. 김정수 대표님께서는 언제 주식을 사고 파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이게 주식시장에 제가 13년 동안 있었는데, 주식시장에서 유일한 진리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파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아마 저를 비롯해서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살까 말까 그러다 딱 사면 그때부터 떨어져. 팔까 말까 망설이다가 딱 팔면 그때부터 날아가. 이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여러 번 경험한 건데, 그거는 이제 그 타이밍 감각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오를 때 막 뉴스가 쏟아지고 주변에서 다 돈 번다 그러고 또 불안해서 따라가고, 이럴 때 이제 들어가고, 또 내릴 때는 악재만 귀에 들리고 손실에 막 눈에 보이고 공포에 떨면서 이러다가 결국 그 오르고 나서 사고, 또 내릴 때 팔고, 뭐라 그럴까, 그 고점에서 사고 그 저점에서 팔고, 뭐 이런 경우를 아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뭐 12번 깡통 차고 손절액인물에 11억에 이르렀는데,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게 손절하는 거 이상으로는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게 무손절 원칙, 손절 안 하는 종목을 고르자. 그래서 물살종이라 그래서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는 물리는 거가 당연하니까 이거에서 물리고 나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점에서 세력이 아주 커다란 돈을 넣은 장대 양봉, 그런 장대 양봉이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 고가 놀이하고, 또 눌려도 살짝 적당하게 눌렸다가 반등하고, 이런 종목 위주로만 저는 들어가죠. 그리고 이 파는 것도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또 시장에 따라서 그렇게 안 팔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매수한 가격에 10% 나오면 무조건 팔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금은 빨리 회수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가죠.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몇 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게 위험한가. 그리고 내가 깡통을 많이 차다 보니까 이거를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그 명확한 기준을 저 나름대로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모두 40개로 만들어 갖고 40개 종목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암만 삼성전자라 그래도 한 번에 안 들어가요. 암만 좋아 보여도 4번에 나눠서 사고. 그래서 분산하고 분할하고 이래서 모두 100개로 나누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100개가 마치 그 독립된 하나의 단위처럼 해서 분리해서 관리를 하죠. 그래갖고 이게 각 분리된 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샀다 그러면 9,000원, 8,000원, 7,000원 내려갈 때마다 사죠. 그러면 7,000원짜리는 또 7,700원이 되면 무조건 팔고, 8,000원은 8,800원짜리 되면 무조건 팔고,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아주 완전히 K13이라 그래서 시스템화가 있어요. 시스템. 그래서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이 시스템 안에서 내 종목을 골라서, 물살종을 골라서 기다리면서도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걸 만들어 갖고, 제가 요새 지난 12월 2일 날 뭐 스핀스탁이라는 신제품을 또 출시했는데, 거기에 이런 철학을 담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점에서 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거는 영원한 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 나름대로 구조를 만들어서, 저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시스템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든지 나 나름대로 그거를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동시켜서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돈을 버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뭐 좋게 말하면 필살기, 아니면 기법,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아까 얘기하면 조방원 뭐 이런 종목도 다 여기에 그 버무려서 내 시스템에서 돈을 벌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하려면 이런 저처럼 아주 철저한 나 나름대로의 확고부동한 프로그램 시스템 필살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그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장수 대표님께서 오랜 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올해 강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이제 예시를 몇 개 뽑아왔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조방원 여기에 몰려 있어요. 또 최근에는 뭐 CES 한다고 로봇죠, 이런 거에 몰려 있는데, 진짜 돈은 거기서 안 나와요.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가봐야 지금 얼마나 더 가겠어요. 여기서 조방원도 가봐야 얼마나 더 가겠어요. 진짜 돈은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 때 너무나도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최고가 대비 반토막 반의 반토막 역사적 신저가 찍고 돌면서 이제 제 가치, 이 주식의 본연의 가치를 찾는 그런 종목들에서 단기간에 급등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12월 이후에 우리나라 장세를 이렇게 쭉 오르고 보고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우린 PTS와 같은 이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이렇게 헤맸죠. 바닥을 거의 완전히 헤매다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역사적 신고가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보면 등하기 전에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헤맸죠. 한 거의 뭐 500 영업일 정도, 2년을 바닥을 헤매다가 이렇게 한번 뜨면은 그대로 바닥 대비 거의 4-5배를 올라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목할 거는 바닥에서 지금 아주 설설 지면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그 바닥을 다진 종목, 이런 종목들이 언제 튀어올지 모르니까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고 있다가 이게 튄다. 그러면 이제 그때 진입을 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뭐 조방원 뭐 너무나도 바닥 대비 10배, 5배 오른 종목들, 거기서 더 뭐 더블 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더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더블 가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한 종목은 여기 예시에 보시는 것 같이 그 굉장히 빠르게 폭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우린 PTS와 비슷한 후보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이 에코캡이에요. 에코캡도 제가 이 경제원탑 나오기 전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해놨는데 벌써 한 번 상한가 치고 오늘도 뭐 거의 오늘도 상한가 쳤네요. 마지막 상한가는 못 치고 오늘은 상한가 갔다가 조금 늘려서 20% 상승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대비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르는 종목,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1년 반을 횡보를 해서 바닥을 헤맸어요. 그리고 이 월봉을 봐도 거의 역사적 신저가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횡보를 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OCI, 이 OCI, 눈물의 OCI죠. 이 OCI 옛날에 16만 4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5만 원 밑으로 빠졌어요. 3분의 1 토막 나서 이 좋은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1년 이상을 완전히 바닥을 헤맸어요. 지금 뭐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지금 보면 이 횡보 구간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어요. 오늘 강하게 돌파해갖고 이 7만 원을 돌파하면서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 위가 텅 비었지 않습니까? 이 텅 빈 공간을 향해서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돌파한 종목, 또 DY, 오늘 살짝 놀리기도 했지만 1년 이상을 이 종목도 완전히 4,500원과 5,000원 밑에서 그냥 헤매다가 드디어 올라서 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왔죠.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거의 역사적 신저가, 코로나 사태 때 가격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횡보하다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도 거의 1년 반 이상을 바닥권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지금 보면 29,000원이 넘었던 종목이 7,500원 밑으로 빠지면서 5,00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6,000원을 전후로 해서 움직이다가 드디어 7,000원을 돌파하면서 폭발적으로 그 강한 저항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우린 PTS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또 GMB 코리아도 이것도 그 1년 반 이상을 1년 이상을 4,000원과 4,250원 밑에서 움직였어요. 이 종목도 보면 거의 역사적 신저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가격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 오랜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종목을 선정해 놨는데 이게 어제도 왕창 올랐네요. 그래서 완전히 돌파를 했는데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아요. 월봉을 보면 이후에 뻥 뚫린 이 공간을 향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진짜 돈을 벌려면 어디에 내 돈을 넣어야 되냐. 과연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느냐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이거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뭐 무량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돈을 벌지 못하면 그거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증시가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제 기준으로 일반 투자자는 주식의 한 70%, 그리고 현금 한 30%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500과 5,000 사이에서 이게 급등락을 할 수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불타기라고 그러죠. 올라갈 때마다 막 사서 이렇게 쫓아가는 방법이 있고 물타기라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 번에 쫓아가서 살 게 아니고 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이 30%의 현금을 갖고 그때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70%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30% 이렇게 현금을 가지면서 이 시장이 좀 조정을 받기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작년 4월에 2,400대에서 지금 무려 4,500, 600 막 뚫고 올라가는 여기에 쫓아갔다가는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주식시장은 뭐 매일 올라갈 것 같아도 결코 그렇게 안 올라가요. 항상 조정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을 받을 때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또 잘못하면은 갖고 있는 주식도 팔아야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면 언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호를 보면 주식시장의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첫 번째 신호는 지수 조정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안 무너지는 경우하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고점을 회복해서 가려는 경우 그리고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이클로 이렇게 오르내리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되고 현금 그런 비중은 언제 우리가 늘려야 되냐 그러면 조정이 들어왔는데 확 떨어졌는데 회복이 느릴 때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시장을 빠져나갈 때 그리고 주도 섹터가 이렇게 무너질 때 그리고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의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 그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갈 때는 뭐 한 번에 와 100%다 넣었다가 또 아니다 그러면 그냥 왕창 팔아가지고 다 현금화하고 뭐 이런 거를 뭐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계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현금이라고 꼭 노는 게 아니고 현금도 자산이다. 그리고 다음에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나의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이 버튼만 누르면 수익이 돌아간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쓰고 누구든지 한 번만 하루에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의 그 아주 투자 기법인 K13을 그야말로 자문시장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프로그램화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핵심 철학, 아까 말씀드린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하는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고 이 책대로 구현한 것이 스핀스탁이라는 새로운 신상품입니다. 이 신상품에 대한 설명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상품이 지금 12월 2일 출시된 이후 연 환산으로 뭐 거의 40~50% 수익률을 지금 보이면서 진도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들 한번 읽어 보시면 커다란 통찰력을 가두실 수 있고 우리 경제 원탑 구독자들을 위해서 무료 증정 이벤트 CC하고 배송비도 다 회사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추첨을 해서 10분을 추첨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